좀 질이 안 좋은 주식 투자, 그래서 발생한 과다한 채무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희생하게끔 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 갚게 한다. 요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가 엄청나게 길었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때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열흘 동안 이제 그 상담 전화를 직원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한 20분 정도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거든요. 하루에 한 서너 분 정도 이렇게 제가 상담을 계속 했는데, 빚이 왜 생겼냐라고 여쭤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 관련해서 과다한 채무를 발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박, 사치, 유흥, 주식, 채근 채무, 이런 것들 법원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변제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주식은 그러니까 사치라든가 그 사행성이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안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법원별로 다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모았어요. 근데 일부예요, 일부. 제가 요번 주식은 워낙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3개로 나눠서 찍을 거예요. 다 갚아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발생한 빚을 다 갚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 그 다음에 일부만 갚으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걸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냥 최저생계비 뺀 나머지 금액 갚으라는 경우. 요렇게 3가지로 제가 나눠가지고 요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주식과 관련해서 큰 채무를 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3주 정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주식과 관련된 채무를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내 상황은 어떤지를 알기 전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긴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최저생계비 보장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생이랑 파산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준다는 게 채무자회생법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지금 1인당 105만 원 정도예요. 2020년 기준으로. 그거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저생계비 보장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 그러니까 내 재산의 환가액보다는 많이 갚게 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청산가치라는 거예요. 청산가치. 그래서 최저생계비 보장의 원칙이랑 그 다음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개인회생에서의 어떤 변제금을 산정하는 가장 큰 그런 기준이 되는 원칙인데, 최저생계비 보장 원칙은 때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에 약간 못 미치는 그 금액이 나온다. 예컨대 제가 한 달에 205만 원을 실수령을 해요. 월급이 205만 원이야. 그럼 보세요. 나의 가용소득, 내가 갚아낼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최저생계비 105만 원을 뺐으니까 그거를 36개월 동안 갚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내 재산이 4천만 원이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100만 원보다 좀 더 갚으라 그래요. 왜? 3,600을 갚으면 청산가치 미만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은 10 얼마 되겠죠? 10만 얼마 좀 되겠죠. 그거는 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생계비가 한 9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청산가치를 보장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기간을 좀 늘리든가. 그렇게 해서 청산가치는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액 변제가 나오는 경우, 오늘은 이 경우를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투기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받으면 되니까. 주식 투자를 위해서 빌린 빚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그 투자금으로 봤을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 중에서도 선물, 아니면은 장외 주식, 비상장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봐요,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이 문구가 있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부산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정 공고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성실하지만 운이 나빠서 망한 사람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라는 2가지 가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한 일반 채무자들 및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소득의 불분명, 부채 규모, 주거 상황, 소비 성향, 장애 주식 투자, 선물 투자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검소한 내핍 생활을 전제로 엄격한 생계비 산정이 불가피합니다. 가용소득을 증액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갚으라는 거예요. 이 생계비, 최저생계비까지 희생하면서 더 갚으라는 거예요. 얼마를 더 갚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낸 회생계획안이 한 20% 정도의 변제율이었다. 그러면 30%로 늘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최저생계비에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최저생계비
105만 원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보정 공고가 나왔어요. 이게 전액 변제의 어떤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요거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건데, 명확한 소명 자료가 없거나 도박, 오락, 유흥 등으로 사용한 차용금은 재산 목록 및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박 중에 장외주식 투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를 여기서 도박으로 봤어요. 요 뒤에 좀 상세하게 보면 그런 것들은 재산 목록 및 청산 가치에 다 반영하라는 보정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정인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간 주식으로 탕진하여 손실을 입은 금액의 규모를 밝히고 청산 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요 그 의뢰인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탕진을 했어요. 말 그대로 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아마 빌려서 투자한 돈 전액이 아마 될 거예요. 요거는 수원지방법원 거예요.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식거래 시작일 종료일, 거래 종료일에 주식거래 명세서를 제출하고 표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잔고를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소명하고, 소명이 안 될 경우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게 중요해요. 가상화폐와 선물 거래에 사용된 금액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개시결정서를 봤거든요. 이거 이분 주식으로 사용한 돈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분 거 전액 다 반영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급여소득자였고 아기도 한두 명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조금 그 구제해줄 만도 한데, 금지명령 요거 신청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채권 추심을 좀 받으셨겠죠. 오늘 그 말씀드릴 거가 그거였잖아요. 전액 변제가 나온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선물 거래나 장외 주식, 아니면은 뭐 상장하지 않은 그 어떤 회사의 주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한대요. 돈 다 갚으라는 거예요. 다만 요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청산가치 보장 원칙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저생계비 보장 원칙도 개인회생에서의 아니면 파산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전액 반영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최저생계비가 빵원으로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보장은 안 내요. 그런 경우에는 요 나중에 말씀드릴 일부 뭐 변제율을 좀 올려라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 중에서도 좀 질이 안 좋은 주식 투자, 그래서 발생한 과다한 채무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희생하게끔 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 갚게 한다. 요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다 날렸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갚게 한 거,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주식해서 돈을 다 날렸는데 크게 신경 안 쓴 거, 요런 것들을 쫙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이렇게 잃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그걸 갚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니까 빨리 좀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어떤 채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